퇴직금 2억 들고 떠난 세계여행. 2년 후 돌아와 보니 집도 돈도 사라졌다. 서론 꿈꿨던 은퇴 후의 삶, 현실은 냉혹했다. 나만큼은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보낼 거야. 50대 후반, 30년 넘게 회사에 몸담았던 김진수 가명씨는 퇴직을 앞두고 결심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퇴직금 2억 원, 연금도 몇 년 후면 나오고 건강도 괜찮으니 한 번쯤은 나를 위한 모험을 해봐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떠난 세계여행. 첫 몇 개월은 꿈만 같았다. 유럽의 오래된 골목길을 걷고 동남아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남미에서 색다른 문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온 순간 현실은 달라져 있었다. 집은 팔려 있었고 남은 돈은 거의 없었으며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은퇴 후 삶을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다. 김 씨는 절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나를 위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점을 명심해야 할까? 1. 퇴직금은 여유 자금이 아니다. 평생 써야 할 생명줄이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마치 거액의 당첨금을 손에 쥔 것처럼 느껴진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누구나 유혹을 느낀다. 김진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이 돈이면 최소 5년은 쓸 수 있겠지. 여행도 좀 하고 몇 년 쉬다가 연금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여행 경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다. 예상보다 비싼 숙박비, 이동비, 현지 물가, 예상치 못한 경비까지 더해지면서 돈이 금방 사라졌다. 더욱이 2년 동안 돈을 벌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쓰기만 했다는 사실이 치명적이었다. 사례 1. 57세 공무원 퇴직 후 한 달 살기 실패.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했던 정석훈 가명 씨는 퇴직 후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시작으로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서 지내며 자유로운 은퇴를 꿈꿨다. 처음엔 여유가 있었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반 이상 사라졌다.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와 계획 없이 쓰는 돈이 문제였다. 결국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수입이 없어 노후 파산 위기에 놓였다. 퇴직금은 평생을 위한 돈이다. 여행이나 소비를 계획할 때는 최소한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 퇴직 후 가장 큰 실수는 돈이 나가는 속도는 빠른데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점이다. 현금 흐름이 끊긴 상태에서 여행이나 소비를 하면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김진수 씨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임대 수익이나 연금 이외의 고정 수입을 만드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 만약 임대료 수입이 있었다면 여행 경비를 조절하며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사례 2. 60세 자영업자, 가게 정리 후 무계획 여행에 참사. 자영업을 하던 박순자 가명 씨는 60세에 가게를 정리하고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가게를 접으면서 월 300만 원이 들어오던 수익이 사라졌고 여행 중엔 수입이 전혀 없었다. 결국 1년이 지나자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았고 결국 경비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은퇴 후에는 돈을 쓰는 것보다 어떻게 벌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임대 수익, 투자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자. 3. 은퇴 후에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여행이나 여유로운 생활만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2년 동안 여행하며 너무 쉬다 보니 다시 일할 용기도 없고 일자리도 없더라. 김진수 씨는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찾으려 했지만 2년의 공백이 발목을 잡았다. 나이는 60을 넘었고 경력도 단절된 상태였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해도
경쟁력이 떨어져 있었다. 사례 3. 55세 은행원, 온라인 강의로 은퇴 후 수익 창출. 반면 같은 나이에 퇴직한 김민수 가명 씨는 다르게 접근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며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다. 여행 중에도 강의를 녹화해 판매했고 여행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왔다. 덕분에 그는 여행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 쉬기보다는 여행 중에도 할 수 있는 재택근무, 강의, 컨설팅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자. 결론 은퇴 후 3. 제대로 준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김진수 씨의 사례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경고를 던진다. 은퇴 후의 삶은 한순간의 낭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인생의 두 번째 여정이다. 퇴직금은 신중하게 사용하고 무계획한 소비를 피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언제든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계 여행이든 한 달 살기든 은퇴 후의 삶을 꿈꾸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꿈꾸던 여행이 후회로 바뀌지 않도록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자. 은퇴 후 재정 위기를 막는 핵심 전략, 심리적 착각과 경제적 현실의 차이. 1. 왜 사람들은 퇴직금을 과소평가하는가? 심리적 착각의 함정.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마치 큰 돈을 손에 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이는 금액 착각 효과라지 섬 일루전 때문이라는 것이 경제심리학자들의 분석이다. 금액 착각 효과란? 큰 금액을 한 번에 받으면 그 돈이 훨씬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생활비로 따졌을 때 빠르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퇴직금 2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산해보니 한 달에 300만 원씩만 써도 5년이면 끝나더군요. 이러한 착각은 연금 착각 펜션 일루전과도 연결된다. 연금이 나오기 전에 퇴직금을 소비하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재정 위기가 찾아온다. 과학적 근거,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 사람들은 먼 미래의 불확실한 이득보다 당장 눈앞의 소비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내가 열심히 일한 보상이라는 생각에 여행이나 소비를 우선시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을 미루게 된다.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현명한 해결책. 퇴직금의 70% 이상을 5년간 손대지 않는 원칙을 세운다. 연금 개시 전까지 연봉의 30% 수준을 매월 인출하는 전략을 세운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 패턴을 바꾸는 계획을 수립한다. 2. 퇴직 후에도 돈을 버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 금융적 사고방식.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다. 부의 흐름을 유지하는 세 가지 원칙. 돈이 나가는 속도를 줄인다. 지출 통제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다. 연금 외 추가 수입원을 확보한다.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만든다. 단기적인 돈이 아닌 장기적인 자산을 구축한다. 과학적 근거, 경제적 자유의 핵심 개념,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부유한 사람들은 자산 에셋을 만들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소득 인컴을 소비하는 데 집중한다.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실제 사례 62세 퇴직자, 연금 외 소득 확보로 노후 파산 회피. 62세에 은퇴한 최상우 가명 씨는 퇴직 후 공방을 운영하며 수입을 창출했다. 취미로 배웠던 목공 기술을 살려 소규모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 연금 외 추가 수입이 매월 150만 원 정도 발생했다. 덕분에 퇴직금 손실을 최소화하며 연금 개시 전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명한 해결책. 여행, 소비보다 돈을 만드는 취미에 투자한다. 노후에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다. 온라인 수익 모델 유튜브, 블로그, 강의 등을 활용한다. 3. 은퇴 후 건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의료비의 현실적 위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의료비를 간과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비 지출이다.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 60대 이후 건강유지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노후 재정을 흔든다. 과학적 근거, 건강수명 일시, 라이프 익스펙턴시과 치료비용 증가의 상관관계.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짧아지고 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워진다. 실제 사례 58세 조기퇴직 후 의료비 부담으로 재정위기. 58세에 조기퇴직한 박영수 가명 씨는 젊을 때부터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질환이 발생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료비로 퇴직금의 30%를 사용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치료비 부담이 커졌고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을 미리 당겨 쓰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현명한 해결책. 50대부터 건강에 투자하고 병원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든다. 건강보험 외에 실손보험, 노후 의료비 대비 계좌를 별도로 준비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재정 전략임을 인식한다. 결론.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3가지 필수 전략. 1. 퇴직금을 일시적인 돈이 아니라 평생 써야 할 돈으로 인식해야 한다. 2.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 건강이 곧 경제적 안정성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자산을 지키고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이다. 이제는 당신의 선택이다. 퇴직금으로 순간적인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것인가? 은퇴 후에도 내 삶은 계속된다. 지금부터 준비하라. 노후 자금, 월 500만 원 없으면 힘들다. 현실적인 이야기. 노후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죠. 그중 하나의 기준으로 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과연 월 500만 원이 없으면 노후 생활이 정말 힘들까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1. 도시에서 혼자 사는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남편과의 사별로 혼자 남게 된 어씨는 은퇴 전 은행에서 일하며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한 채는 마련했지만 그 이후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그녀의 월 생활비는 대략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월세 및 관리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는 있지만 재산세와 관리비만 해도 월 4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하면 5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식비.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외식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식비는 월 평균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늘어나죠. 작은 감기 하나도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과 약값만 해도 월 2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타 생활비, 교통비,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비용 등은 필수적인 생활 비용입니다. 이 비용도 대략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비만 따져봐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가 듭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난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가 발생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유 자금이 없으면 그때마다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씨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월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월세로 살고 있지만 노후에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지 절감하고 있죠. 2. 시골에 사는 비부부의 이야기. B씨와 그의 아내는 시골에서 은퇴 후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생활비가 저렴하니 큰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도시보다
생활비는 적게 들지만 의외의 지출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주택관리비 및 유지비. 시골에 살면 주택관리에 드는 돈이 적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수리와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비가 2배로 들고 여름이면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세가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매년 벌어지는 작은 수리비까지 포함하면 월 3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교통비. 시골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자동차를 필수로 운전해야 합니다. 기름값이 만만치 않죠. 월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료비. 시골에는 병원이 많지 않아 조금만 아파도 대도시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교통비와 함께 치료비, 약값까지 감안하면 평균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나갑니다. 비부분은 시골에서는 최소한의 생활만 해도 될 줄 알았지만 시골 생활 역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와 주택 유지에 드는 비용이 크게 증가해 월 500만 원이 없으면 안정된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3. 자녀에게 기대하는 CC의 이야기. CC는 은퇴 후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처음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본인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노후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며 점차 자녀들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CC는 은퇴 후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의료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 꾸준한 재활치료와 약값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월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고정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 자녀에게 생활비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에 자주 말하지 않았지만 자녀들도 부모님의 상황을 알기에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CC는 자녀들에게 기대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커졌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부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CC는 자녀들의 도움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나중을 생각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월 5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있었다면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주며 좀 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 위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후 자금으로 월 500만 원이 없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또는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도 예상치 못한 비용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의료비, 생활비, 주택 유지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때마다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활 방식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노후에 큰 어려움 없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미리 월 5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을 이어서 50대가 은퇴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50대 은퇴 준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하는 이유. 50대에 접어들면 은퇴가 머지않은 미래가 됩니다. 예전에는 60대 중반에 은퇴하던 것이 지금은 50대 중후반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거나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은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라며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은퇴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세 가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이 씨의 경우처럼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만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죠. 이 씨는 은퇴 준비를 미뤄두다가 55세 즈음에야 동료들이 하나둘 퇴직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할 시간은 부족했고
모아둔 자산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집은 있지만 그 외의 자산은 별로 없었고 월급이 끊기면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훈. 50대에 접어들면 이제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은퇴 후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자신의 은퇴 시점과 예상되는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자산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박 씨 부부는 자녀들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까지 마련하는데 대부분의 재산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싶었지만 그 사이 본인의 노후 준비는 미비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50대 후반이 되어 그제서야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여전히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비나 결혼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를 미룬 채로 자녀만을 위해 자금을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이 은퇴했을 때는 생계비조차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훈. 50대에는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은퇴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기대 수명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김 씨는 아버지가 80대 후반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90세까지 살 수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1520년 정도만 생활비를 계획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그 기간이 3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 역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는 50대 중반에 들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기존에 마련한 은퇴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그는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생활비 증가까지 감안해 보니 지금까지의 준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교훈. 은퇴 후에도 긴 시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의료비나 간병비 등도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대비해 50대부터라도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연금이나 추가적인 자산 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은퇴 준비 방법. 자, 그렇다면 50대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은퇴 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몇 가지 단계를 통해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 자산 점검과 목표 설정. 현재 자신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일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무 상담을 받아보거나 스스로 자산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연금, 투자, 자산 등의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은퇴 후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노후 생활비 계획. 은퇴 후의 생활비는 단순히 현재의 지출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감안해 여유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300만 원으로 생활하던 것이 10년 후에는 400만 원, 5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죠. 이를 대비해 생활비와 추가 지출 항목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연금과 자산 운영 전략. 50대가 되면 이미 연금을 시작했거나 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텐데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산 운영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하죠. 이를 위해선 본인의 리스크 감내 수준에 맞는 투자나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관리 및 의료비 준비.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을 관리하면서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의료비나 간병비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비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의료비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50대 은퇴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자녀에 대한 부담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자신의 노후 준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이 시대에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50대는 늦은 것이 아니라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니, 이번 달도 카드값이 왜 이리 많이 나왔어? 내가 쓴 것도 있겠지만 당신도 이번 달에 사비로 쓴 게 만만치 않잖아. 은퇴한 지 벌써 5년,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점점 팍팍해지는 느낌이에요. 함께 TV를 보다가도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퇴직 전엔 그냥 사소하게 흘려넘겼던 카드값 청구서 한 장도 이제는 서로의 심기를 건드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사실 50대 중반이 되면 대부분은 그래도 아이들 다 크고 내일 또 마무리했으니 남은 인생 즐겨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은퇴 후에도 부부가 월급처럼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충분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퇴직금도 어느덧 줄어들고 재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예전만큼 벌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50대 후반 부부들이 겪는 문제를 좀 찬찬히 파헤쳐보고 왜 생활비라는 게 이렇게도 민감한 주제가 되어버렸는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매달 통장 앞에서 싸우는 56세 부부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 이런 갈등은 아주 흔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1. 왜 은퇴 후 돈 이야기가 이렇게 무거울까? 은퇴 전에는 적어도 매달 급여가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매달 내 통장에 규칙적으로 수입이 꽂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필요한 지출을 큰 고민 없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나가는 돈은 비슷하거나 더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지는 것부터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경제관념이나 소비 습관이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에요. 젊을 때는 직장인으로 각자 벌어서 함께 쓰기도 했고 아이들 양육비나 교육비를 마련해야 했으니 돈 쓸 때 합의도 어느 정도 잘 맞추곤 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앞으로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돈이 과연 충분할까? 하는 막막함에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잔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또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돈으로 인한 갈등이 더 빈번하게 드러나기도 해요. 예전엔 둘 다 직장 생활하느라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짧았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얼굴 보잖아요. 상대방이 뭘 사왔는지 어디 다녀왔는지 훤히 보이니 돈 얘기가 자동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2.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생활비 갈등. 사례 1. 우리 부부 각자 용돈제는 어떨까? 상황 A. 부부는 56세 동갑내기로 남편은 5년 전 은퇴했고 아내도 몇 달 전 직장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은 결혼해 독립한 지 오래고 이제 부부는 월세 수입과 은퇴 후 받은 퇴직금을 굴리는 것으로 생활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한 달에 쓰는 지출 내역과 아내가 쓰는 내역이 달라도 너무 다른 데서 시작됐어요. 갈등. 남편은 주로 식사나 술자리 비용을 많이 쓰는 편이고 아내는 취미생활 예술 관련 강의 수강, 체험 등에 돈을 많이 들입니다. 누가 더 많이 쓴다고 탓하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생활비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뭐가 필수고 뭐가 사치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해결 시도 결국 각자 월정액 용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정비 관리비, 보험료, 식비 등은 부부 공동 통장에서 처리하고 남는 돈을 반으로 나눠 개인 용돈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서로의 지출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썼냐며 투덜댈 이유도 없어지고 용돈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쓰는 게 생겨서인지 소비 습관도 조금씩 바뀌었다고 해요. 느낀 점. 각자 생활비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으로 서로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든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정말 우리 부부에게 맞을까? 라는 합의와 충분한 대화가 꼭 필요해요. 사례 2. 주말 농장 vs 노후 여행.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충돌. 상황 B. 부부는 58세 남편과 54세 아내로 남편이 3년 전 조기 퇴직을 했고 아내도 별도의 수입은 없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시골의 작은 텃밭과
컨테이너 집을 마련하는 데 썼는데요. 남편은 이 텃밭을 꾸미고 주말에 농사짓는 소소한 즐거움을 원했어요. 반면 아내는 아직 50대 중반인데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해요. 갈등 문제는 생활비 우선순위가 달라서 결국 돈 문제로 번졌어요. 남편은 자꾸 농자재나 농기구, 소소한 장비를 사들이고 아내는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 여행 적금을 좀 더 넣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면 채소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내는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절약이 될지 의문이었어요. 해결 시도 둘은 중간 지점으로 타협했습니다. 남편은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달 예산해서 정해진 선까지만 쓰기로 하고 아내는 연 12회 정도 원하는 여행 국내든 해외든을 갈 수 있는 여행 저축을 매달 일정 금액씩 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은 서로 응원해 주자고 약속도 했죠. 느낀 점 돈이라는 게 단순히 써야 할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가치관의 표현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누군가는 텃밭을 통해 자급자족도 해보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또 누군가는 새로운 경험 여행, 취미 등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돈 문제를 넘어 서로의 인생관을 조율하는 과정이에요. 사례 3 작은 일거리 하지만 큰 변화를 만들다. 상황 C 부부는 55세 아내와 59세 남편으로 남편은 4년 전 은퇴했고 아내도 조만간 퇴사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큰 빚은 없지만 적은 연금으로만 살기에는 불안함이 컸어요. 그래서 자연히 돈 얘기만 나오면 항상 싸우는 분위기로 치닫곤 했습니다. 갈등 남편은 은퇴했으니 좀 느긋하게 쉬면서 지내고 싶다는 바람이 강했고 아내는 우리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좀 더 벌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컸죠.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냐고 아내가 말하면 남편은 그럼 언제 쉬어보냐며 서운해하고 악순환이었죠. 해결 시도 결국 두 사람이 부업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소소하게나마 추가 수입을 내보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동네 어린이 대상 로봇 키트 조립 강의를 주말마다 열기 시작했고 아내는 평생을 좋아하던 베이킹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쿠키나 빵을 동네 카페에 납품해 보겠다고 준비 중이에요. 느낀 점 아직 큰 수익은 아니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해요. 늘 숨 막히게 싸우던 게 이제는 이번 달엔 로봇 강의 수강생이 몇 명 늘었다. 이번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볼까? 하는 건설적인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3. 은퇴 후 생활비 관리, 조금 더 편안해지는 팁. 1. 최소한의 안전망고 말고 말 그대로 안전망 목표예요. 마련하기.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심적 안정이에요. 내가 매달 얼마 정도 들어오고 얼마 정도는 꼭 나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두면 적어도 큰 구멍은 막을 수 있어요. 이때 36개월치의 생활비,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두면 좋습니다. 이 생활비 구분 고정비 vs 변동비, 전기 가스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등은 고정비로 빼놓고 우리가 얼마를 자유롭게 쓸 수 있나를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부부간 합의하에 어느 정도 선을 정해두면 서로 감정이 상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3. 부부의 은퇴 후 목표 공유하기. 은퇴 후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목표 상실감이 크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해결하려고 들면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텃밭을 가꾸든 여행을 하든 사회봉사를 하든 두 사람의 목표와 가치를 대화로 나누고 존중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4. 작은 수입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생각보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아요. 프리랜서, 강의, 자영업, 취미를 살린 부업 등등.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소소하게 물건을 팔 수 있고 과외나 컨설팅 등 재능 기부 형태로도 일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번 돈이 많냐, 적냐보다는 내가 아직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존감이 생활비 갈등의 심리적 압박을 크게 줄여줍니다. 4. 그럼 어떻게 해야 부부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대화 시도부터. 오늘은 우리 돈 얘기 좀 해볼까? 하면 상대방이 바싹 긴장할 수 있어요. 가급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뭐가 불안한지, 뭘 하고 싶은지 들어주는 시간 말이죠. 상대방의 소비 습관 존중. 물론 명품 쇼핑처럼 과도한 지출은 문제겠지만 상대가 진심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여유가 허락한다면 그걸 최대한 존중해주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경제적인 이슈로만 척척 따질 수는 없으니까요. 정보 공유와 투명성. 당신 몰래 좀 썼다. 내가 쓴 거 이야기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의심이 커지면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서로 어느 정도 쓰고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투명하게 공유하면 훨씬 갈등이 줄어듭니다. 전문가 상담도 고려. 갈등이 너무 커서 부부끼리만 해결하기 어렵다면 재무설계사나 가정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객관적인 시선에서 조언을 해주면 감정 싸움으로만 치닫지 않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5. 은퇴 후 행복한 생활비를 그려보자. 결국 우리는 각자의 은퇴 후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싶냐가 제일 중요해요. 노후자금 너무 돈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 있고 그렇다고 마음껏 쓰자. 식으로 가다간 몇 년 뒤에 더 큰 걱정을 떠안을 수도 있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새로운 수익이나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굳이 매달 통장 앞에서 싸우는 일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맞추긴 어렵겠지만 조금씩 서로의 생각을 알고 맞춰 가다 보면 은퇴 후 생활비라는 문제도 더는 무겁기만 한 존재가 아닐 거예요. 물론 여전히 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덜컥 겁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엔 또 뭐가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예전과 달라진 건 이제 조금은 여유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아, 이건 내가 지난번에 사고 싶었던 테니스 라켓 근데 그게 저렴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병원비 드는 것보단 낫지 않아? 하면서 서로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순간이 점점 늘어난다면 그게 바로 잘 맞춰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건 은퇴 후 재정 문제는 돈 문제이자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둘 다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만 좋을 수가 없죠.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선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 이야기만 하면 싸우는 50대 부부라 해도 조금만 방향을 잡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와 구체적인 재무 계획을 갖추면 은퇴 후의 긴 시간도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매달 통장 앞에서 싸우는 56세 부부라는 표현이 겁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씩 풀어갈 때 서로의 은퇴 후 삶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이 조금이나마 공감과 아이디어를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은퇴하고 난 후에는 시간이 내 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함을 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부부가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 더 이상 통장 앞에서 싸우지 말자라면서 가볍게 웃으면서 말이죠. 은퇴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은퇴하면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회사원 시절 열심히 일해온 우리가 드디어 55세에 은퇴를 맞이하면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겠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55세 은퇴한 회사원, 시골서 자급자족하다, 결국 병원 신세에. 은퇴 후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처럼 아무리 낭만적인 꿈이라 해도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큰 고통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왜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중요한지, 또 어떤 선택들이 우리를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로 이끌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1. 은퇴 준비, 단순한 자금 마련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대부분 은퇴하면 자급자족, 전원생활, 자연 속에서의 힐링 등 낭만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삶은 여전히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다니게 마련입니다. 한 예로 55세에 은퇴한 한 회사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례 1. 은퇴 후 시골 자급자족의 함정. 김모 씨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55세에 은퇴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골 전원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의 번잡함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도 키우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시골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잦았습니다. 둘째, 도시에서의 소득이 끊기자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생기면서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셋째, 외부와의 연결이 끊기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심해졌고 결국 건강 문제로 이어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돈만 모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준비는 물론 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등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은퇴 후 삶, 현실적인 기대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 은퇴 준비를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향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쉬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스스로의 관리와 계획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2. 재정 관리와 건강 관리의 중요성. 박모 씨는 60세에 은퇴한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부터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며 꼼꼼하게 재무 계획을 세웠고 건강 문제에도 미리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과 사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도시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시 생활의 편의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단기적 지출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유지하며 은퇴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박 씨의 사례는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낭만만 부풀리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은퇴 후 재취업과 새로운 도전, 선택의 기로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입니다. 모두가 은퇴 후에도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일을 찾거나 혹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재정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재취업에 도전하다 만난 현실. 이모 씨는 59세의 대기업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재취업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재취업을 위해 준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급변하는 사회에서 금세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재취업 후에도 이전의 삶처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경제적 불안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모 씨의 경험은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시장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결론 은퇴 후 선택, 철저한 준비가 더해져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여유와 자유를 누리는 시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는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정 준비 은퇴 전부터 예상되는 지출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 관리 꾸준한 운동, 정기 검진, 건강한 식습관 등으로 은퇴 후의 삶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연결 가족, 친구, 동호회 등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예방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 재취업 대비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준비들을 철저히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때 꿈꾸던 전원 생활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은퇴 준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작은 힌트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준비하고 선택하는 현명한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팁과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앞서 말한 사례들처럼 은퇴 후의 생활은 준비되지 않은 선택 한 번에 인생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4. 전원 생활에 뛰어들기 전 꼼꼼한 준비가 필수. 은퇴 후 전원 생활에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자연 속의 힐링만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원 생활은 도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여러 도전과 책임을 동반해요. 생활 인프라 점검 시골이라고 해서 모든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시설, 대중교통, 생활 편의점 등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할 지역의 인프라를 미리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과 경험 습득 직접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이런 경험이 부족하다면 은퇴 전에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제적 안정성 확보 시골로 이주한다고 해서 생활비가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상금 마련과 함께 예상 가능한 지출 항목들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전원 생활을 시작한 씨의 경우 초기에는 모든 게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점차 의료시설 부족과 예상치 못한 농작물 실패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급증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씨는 결국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에너지 모두 큰 손실을 보게 되었죠. 5. 은퇴 후 새로운 도전, 재취업과 자기개발의 균형. 은퇴 후 단순히 기존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준비와 현실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재취업의 어려움과 대비책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보았듯 나이가 들면서 재취업 시장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나 자격증 취득 혹은 취미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합니다. 자기개발과 사회활동.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혹은 작은 창업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미리 계획해두면 은퇴 후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B씨는 60세에 은퇴한 후 재취업을 목표로 IT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면서 천천히 사회에 다시 발을 내딛었어요. 물론 초기에는 어렵고 좌절도 있었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B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6. 건강관리, 마음의 준비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돌봄.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재정, 사회활동, 자기개발 모두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준비도 소용없어집니다. 정기검진과 운동. 50대, 60대가 되면 각종 만성질환이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기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점검하고 꾸준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은퇴 후 급격한 생활 변화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하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휴식.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활기찬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C씨는 은퇴 후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일 가벼운 조깅과 요가를 실천하고 건강 식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취미 활동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현재 CC의 은퇴 후 삶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된 셈입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 스스로를 돌보는 삶의 방식.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쌓아온 경력이나 돈 혹은 사회적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은 스스로를 얼마나 준비하고 돌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적 준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정신적 준비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해야만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선택할 길이 어느 쪽이든 단순히 낭만에만 기대지 말고 현실적인 준비와 자기 개발에 힘쓴다면 은퇴 후의 삶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 후의 다양한 가능성과 동시에 그에 따른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일의 나를 위해 조금씩 준비해 나가길 응원할게요.